자, 추석 특집 핫이슈 인터뷰 시간이에요. 자, 연휴의 첫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집에 머물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길 바라면서요. 저희도 오늘 추석 특집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천 도시계획의 명암. 네, 인천 도시계획의 명암. 인천에 지나온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으로 서정국 인천대학교 교수 겸 한국도시행정학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정국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서정국 교수님하고는 오늘 첫 만남인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감염병 가지고 그렇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저 도시와 서정국 감염병, 교수님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조남을 딱 이렇게 제가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뵌 것 같아서 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알겠습니다. 방역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네, 저희도 그 비대면 수업 하느라고 그렇죠. 많이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우리 서 교수님, 네, 우리 인천의 도시 계획의 역사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태동, 그리고 성장, 그리고 도약. 이렇게 좀 세 부분으로 좀 크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서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설명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 먼저 태동기를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부산 원산에 이어 세 번째로 1883년 개항을 했습니다. 이 개항과 더불어서 이 제물포가 국제 외교 정치의 그 중심지로 부상을 그렇죠.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외국인 거주지와 그 통상 자치관리 지역으로 조계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가 좀 개방이 되었고,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의 그 발전의 원동력, 그러니까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게 1899년 최초의 경인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경인철도가 1899년에 개통된 거예요. 예, 재밌는 얘기, 우리 아, 은하철도 999 이런 노래 아시죠? 은하철도 그 알죠. 그 예, 999의 역사가 이게 1899년 예? 아, 그래요? 그것을 상징하면서 이 노래가 그 동요가 그렇게 지어진 거고, 예, 조금 아, 예, 이제 그 철도 개통과 더불어서 제물포 항, 이게 이제 도시의 가장 중요한 태동의 이제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만 공업도시로 발전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최초의 도시계획은 1937년 인천 시가지 계획이 1965년의 목표로 인구 20만을 목표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그때 보면 참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1960년대는 인천의 인구가 20만이 안 됐었나 봐요. 그렇죠. 65년에 20만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 있었던 거죠. 야, 그런데 지금은 300만이잖아요. 네. 대단한 인천입니다. 예. 예, 그 이후 이제 두 번째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성장기인데, 예, 이 광복과 한국 전쟁 이후 전후 복구 사업이 한창 시작이 되었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매립지를 통해서 공장 부지를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항만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특이하게 다른 도시는 그 바다를 매립을 할 때 농사 짓는 농지 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예. 인천의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항만 조성,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을 그렇네요. 한 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00 매립지를 통해서 많은 공장 부지를 확보를 했고, 예, 그리고 그 60년대 들어서 국가가 수출 산업에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로공단,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디지털 단지로 변신을 했는데, 예, 예, 예. 1, 2, 3 수출 단지를 조성을 했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주한부평 그 과자
이 지역에다가 4, 5, 6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구로 그 공단이 부족해서 주안, 부평, 가좌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거기에 1, 2, 그렇습니까? 3단지를 하고 이제 4, 5, 6 여기에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앞서 얘기하는 경인철도와 항만 예, 예. 이러한 비교적 교통 그 물류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고 또 충분한 땅 그리고 이제 조금 인구가 약간은 좀 있었던 곳에 음, 수출 산업 단지를 조성을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천의 굉장히 그 발전에 큰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렇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1995년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천의 행정구역 이게 음, 이제 그 광역화, 강화, 옹진, 금단을 편입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광역도시로서 음, 국제도시를 표방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예, 그 이후 이제 도약기를 맡게 되는데 예. 국가의 그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경제 자유구역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뭐 음, 잘 아시다시피 그 상해 푸동 이걸 이제 표방을 하면서 음, 국제 비즈니스 도시 전진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입지가 좋은 송도를 비롯해서 청라, 영종도 여기에 경제 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인구 이제 300만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예, 머지않아 이제 그 대한민국의 서울에 이어서 부산을 앞지르는 제2의 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그런 특징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참 그 인천은 그 지리적 특성상 이 도시계획 방법이 우리 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타 지역들과 다른 점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그 핵심 내용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인천이? 가장 이제 큰 것은 앞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 매립에 의해서 시작한 아, 예, 예. 도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즉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바다를 이용해서 한정된 토지를 다른 도시는 이제 경계 행정구역상 그 토지를 생산할 수 없는데 이게 인천은 이게 토지를 무한으로 생산했다라는 어떤 특징. 음, 그다음에 도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게 국가산단, 수출공단을 많이 입지를 해서 산업화에 기여를 했고 또 국가 발전에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도시 예. 발전이 같이 갔다. 그러니까 비교적 산업화를 통해서 도시화를 이룩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음, 이제 전국에 비해서 이게 산업단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인구가 밀집을 하게 됐는데 네. 그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이제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 그렇죠. 주거 예. 여건을 확보하는데 그걸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정비 방법으로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 이제 그 당시는 어떻게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또는 그 나름대로 그 부족한 어떤 그 정비 기술 때문에 예. 지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거지 정비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그 주거 여건 조성에서는 많은 기여를 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한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된 게 이 경제 자유구역. 예.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도 이제 이 송도를 비롯한 경제 자유구역을 표방을 하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음, 다른 지역은 그렇게 그 성공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네. 인천은 이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 특히 이제 외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뭐랄까 이 국제 도시로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네.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우리 서종국 예, 예, 회장님. 예, 그, 아까 그 계속 매립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이 인천의 그 매립의 역사가 물론 뭐 도시 계획에 기여도 했겠지만은 문제점도 상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게 제한된 그 토지 자원 때문에 발전을 못했는데 인천은 이제 이 개항과 더불어서 매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약 예, 120년 동안에 매립을 해왔는데 예, 그 면적이 가히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지금 인천이 가지고 있는 육지 면적의 약 34%,
그 면적으로 보면은 약 3천만 평을 매립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 저 서 교수님. 예, 아니 그 인천 지금의 육지 면적의 34%가 매립지라고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천은 매립 도시다 이렇게 해도 뭐 아니 뭐 그렇게 그래서 틀린 말은 그런지 하니까 저 쓰레기 예, 매립지 문제도 지금 심각해요. 어제 저 우리 인천 박남춘 시장도 예, 연결했었는데 아무튼 뭐 저 쓰레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예. 쓰레기 매립지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죠. 근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예, 인천에서 그 서울 이슈가 되고 있죠. 경기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네, 매립지를 조성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일단은 예, 인천이 와 이거 육지가 저 매립으로 34%를 매립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네요. 예, 예. 그게 예. 3천만 평입니다. 3천만 엄청나죠. 평은 예, 예. 제가 지금 가- 작은 평수에 살고 있다 보니까 3천만 평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면적이 한 18배 정도. 에? 아, 여의도 여의도 면적, 여의도 면적이 18배라고요? 예, 예. 야, 참 대단하네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음, 앞서 얘기한 대로 그 무한한 도시 공간 자원을 생산한 어떤 그런 기여는 있었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이 바다 자원을 그 뭐랄까 사라지게 했던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굉장히 그 작고 큰 많은 섬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 이게 이제 섬이 생태계를 파가. 잠깐만요. 교수님, 예, 섬이 사라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있는 그 이 송도 같은 경우 예, 예, 굉장히 예.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 그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음. 환경 그 강조하는 분들은 이 바다 생태계 특히 이제 갯벌의 손실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환경 피해는 막대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립에 대한 단점은 이제 그 생태계 파괴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매립을 해서 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접근성을 막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위험에 그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그 예를 들어서 그 방파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직접 사람들이 그 바다에 물을 담그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게 되면은 인천의 초중고 학생들이 네. 인천에 살면서 바다에 인접한 도시인데 아. 바다를 보지 못했다. 바다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진짜 생각보다. 그렇네요. 예. 예. 참 동해나 뭐 남해하고 좀 다른 그런 또 느낌이 예, 예. 있어요. 인천이. 네네. 자, 그리고 우리 저 예, 서중국 교수님. 예, 예. 그 인천을 상징하는 그 경인고속도로 있잖아요. 네네. 예, 이 경인고속도로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경인철도. 이 네네. 경인철도가 이제 서울과 인천이 교두보가 되었는데 네. 그런데 이것들이 저 오히려 인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인천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의 큰 집과 이렇게 그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써 네. 나름대로 어쨌든 서울의 장점을 활용하는 인천이 가지고 있지 못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도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뭐 일자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그런데요. 이게 이제 너무 그 서울의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아,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조금 이게 조금 길게 약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저기 해주세요. 그럼 저 뒤에 질문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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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렇게 그 종속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이론인데 아, 이게 종속 이제 이론이요? 정치학에서 발전된 이론인데 예, 예. 이게 이제 미국의 패권과 그 미국 주변의 제3세계 간의 이 관계가 예. 이제 무기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제 패권 국가 미국과 제3 주변 국가의 관계가 종속적이다.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중심 국가 미국을 위해서 많이 자원을 도와주면서 음, 초기에는 도와주지만은 나중에 도와주고 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주변 국가로 가서 나중에 그 혜택을 크게 볼 것이다. 이렇게
파급 효과, 파급 이론, 확산 이론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 종속 관계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심 국가의 성장 효과를 주변 국가가 누릴 수 없다. 이게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이론을 도시 발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이론인 거죠. 인천이 가지고 있는 항만이라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 예. 이것이 서울을 위해서 이제 많이 조금은 뭐랄까 좀 지원을 해주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러고 나면 서울 발전이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인천으로 확산이 돼서 인천도 서울 수준에 근접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예, 예. 그것이 그런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은 이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든 도시가 고른 성장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 격차는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종속 이론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보면은 중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주변 국가는 영원히 이 자원을 이렇게 수탈당하는. 그러면은 서정국 교수님,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일부는 그 인접 도시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등 뭐 한때는 그래서 이 서울하고 이 경기도하고 관계가 조금 서먹해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뭐냐면은 서울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오는 교통량 때문에 네. 서울 그 경계 지역에 엄청난 혼잡 또는 환경 피해 이것 때문에 조금은 좀 이렇게 이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재미있는 게 세계 유명한 국들은 고유 자기 항만이 있습니다. 어디 세계 다 모든 국가들은요? 그렇지. 모든 국제 도시들은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뭐 런던, 뭐 등등등등. 예. 그러니까 그 유수의 도시들은 고유 자기 항만을 가지고 도시가 태동이 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국제 도시로서 도약 발전할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자기 항만이 없는 도시가 하나 딱 있습니다. 자기 항만이 없는 도시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도시로서 성장했어요. 그게 서울입니다. 근데 서울은 진짜 자기 항만은 없지만은 저기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철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접근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인천 제물포항을 자기 항만 같이 쓴 거죠. 와, 아니 지금 그 우리 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네. 그러면 저 수도권 이전 돼야겠네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세요? 예. 이게 지금 인천의 특징을 다 좀 그 서울에서 많이 좀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인천으로 다시 이렇게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게 또 안 오고 인천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면 오히려 서울의 의존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도가 이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한 방법인데 앞서 제가 종속 이론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속 이론의 그 기초를 한다면은 그 대처 방안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처 방안은 뭐냐면은 중심 국가하고 주변 국가하고 단절하는 관계입니다. 끊는 거죠. 더 이상 수탈. 근데 그거를 끊는 게 쉽게 됩니까? 그 끊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 접근성을 좀 거리를 두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인천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성장 수준이 서울 덕분이었느냐 지금까지 또는 인천의 성장이 이 수준에 머무른 것은 국제도시로서 부산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서울 때문이었느냐. 참 되게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로 말씀이시네요.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그 종속적 관계를 제기하는 약간의 좀 부정적 의미를 제기하는 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이제 이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면은 아직도 서울의 그 1,000만에 육박하는 도시와 그 규모 면에서 경쟁하게 되면은 피해를 볼까봐 그런 이런 제기를 좀 조심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 교수님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예, 한번 제시해 보시죠. 예, 인천의 그 바다를 우리 어린 학생들도 바다가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더 매립을 하자고요. 아, 예. 더 많이. 지금 예, 34%잖아요. 지금 예, 인천 예, 면적에. 예, 지금 예, 그것을 매립을 곱하기 3으로 더 하는 거예요. 예, 아싸리 뭐 예, 어차피 바다를 뭐 잘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있는 예, 바다 더 메꿔가지고 예, 저기 저 끝에 저 예, 섬 있는 데까지 다 그냥 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 농담을 하자면은 예, 예, 그러니까 뭐 여하튼 인천의 특징을 어떻게 보면은 무역 해상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려고 인천에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발전 속도가 좀 더디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앵커께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예, 투자 예.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더 중요한 것은 아, 짧게 앞서 말씀해 이제 좀 주시죠, 교수님. 예, 예. 일관 선생님께 얘기를 한다면은 서울과의 관계의 의존도를 음. 너무 이제 좀 그러니까 과거는 조금 그렇게 어쨌든 좀 같이 그 파급 효과, 성장의 파급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있지만은 예. 인천이 이제 자주 발전을 그 기반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하지만은 음. 지금은 이제 300만 도시로 가면서 예. 새로운 어떤 그 자주 발전축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 기회가 충분하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환항해권 시대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기, 어떻게 보면 교수님. 동서축을 기반을 했는데 예. 예. 아니 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은데 네네. 지금 아, 저기 시간이 다 됐구나. 연휴 특집 방송이 저 되게 좋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아, 예. 예, 우리 저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길게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도 하고 청취자분들하고. 네네. 근데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네. 다음 시간에 네. 좀 다시 한 번만 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아, 예. 예, 글쎄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예, 예. 예, 인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저도 알고 싶어서. 예, 조금 예.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마- 저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예, 좀 아쉬운 걸 다음에 예. 2부 때 네네. 2차 미팅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교수님. 예.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꼭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서정국 교수였습니다.